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콜콜 택시. 자,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요 포항시청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이제 비도 다 내린 것 같고 해가 좀 쨍해지고 무더운 여름이 오는구나 생각이 드는 이맘때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흐리더니 오늘은 이렇게 맑은 날씨가 우리를 반겨주고는 있는데 날씨는 맑은데 사실 마음은 그렇게 맑지만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추운 겨울 또 날씨가 아주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네. 주변에 혹시나 소외받거나 불안한 일상을 살고 계시는 이웃들이 있지는 않은지 네. 그분들의 일상은 어떤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영석 씨도 얘기하셨지만 포항시청 앞에 이 장애인분들이 꽤나 지금 오랜 시간 투쟁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왜 투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420 포항공투단 김성열 활동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포항 시민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시청 앞을 많이 지나다 보니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집회인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제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가 4월 7일부터 이 포항시청 광장 앞을 꾸준하게 왔고 6월 30일부터는 이게 농성으로 지금 해서 오늘이 17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택시 촬영을 할 때 농성을 하고 계신 모습을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저렇게 하고 계신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어떤 이유로 지금 이렇게 계신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중증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좀 살게끔 해달라는 요구를 하러 여기 나온 거예요. 네. 아니,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릴 때 420 공투단이라고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짧게 설명을 드린 건데 네. 어떤 단체인지 어떤 분들이 모이신 건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20 앞에 420은 4월 20일이 국가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근데 장애인의 날은 과거의 시혜와 동정으로서의 좀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혜와 동정의 그런 장애인 날을 거부한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한다. 그래서 4월 20일 420이 붙었고요. 네. 지역의 시민단체와 장애단체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으로 풀어보자. 이 문제를 같이 장애인의 문제라고 해서 장애인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그걸 해결해보자는 차원에서 모인 연대체입니다.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목소리를 내신 배경에는 당장 목소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이야기를 또 던지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좀 궁금해지니까 네. 자세하게 택시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기다려주시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편히 잠을 자는 것.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 이들에겐 너무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고통을 홀로 견디며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버텨낸다고 말하는 이들의 간절하고도 절실한 목소리. 또다시 외면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시시콜콜 택시 이번 주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 장애인들의 삶에 주목해봤는데요. 지금부터 그 고독한 외침을 들어봅니다. 활동가님께서 이 장애인분들의 이야기, 목소리를 대신해 주신 지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 지는 한 10년 됐고요. 네. 직접적으로 이제 센터를 만들면서 활동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저는 되게 단순해요. 30대 초반에 만난 친구가 중증 장애인이었고 네. 그 친구랑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제약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고 그때 제가 누리고 있는 권리가 이게 대다수가 이런 걸 누린다고 해서 이게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었구나, 이건 특권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세상의 사각지대를 보셨구나. 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개월간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잘 몰라요 아직은. 그러니까 당장 뭐 장애인분들의 여러 복지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 문제 혈압만큼 꼭 짚어야 된다는 문제인 건지 어떤 것들 때문에 좀 나와 계신 건지 네,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대에 네.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욕구가 과거하고는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네. 자립생활이라는 그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정책은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장애 복지에 관한 정책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당사자분들의 강한 의지가 이 농성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력이었던 거죠. 가장 큰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17년 11월 달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진이 났었잖아요. 포항 지진. 근데 그 전부터 중증 장애인의 삶은 일상이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재난 시에만 어떤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이게 작동이 돼야지만이 재난 시에도 적어도 대피할 수 있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활동 지원 24시간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좀 전하고자 시작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지진이나 이런 재해가 발생할 때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진이다. 네. 그러면 뭐 도망가고 막 숨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TV의 대피 요령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뭐 머리에 뭘 써라, 어디 탁자 밑에 밑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네, 중증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예, 그곳을 찾죠. 예. 왜냐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당사자들만의 문제인가? 이거는 포항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어떤 행복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포항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뉴스를 통해서 조금 접해는 봤어요. 그러니까 활동 지원 24시간에 대해서 뭐 전국의 몇몇 지자체들이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포항에서도 그럼 시작을 하려고 했었네요. 보니까 네, 언제부터 몇 명이 얘기가 됐던 거예요?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좀 필요한 것을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 네. 포항시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서 5명의 예산을 예산 부서에 올렸어요. 근데 다 삭감이 되고 작년에는 이제 하나도 이제 되지 않았죠. 한 분도. 예, 그러다가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네. 예, 그래서 시장님을 좀 뵙고자 시장실을 찾아갔고 시장님은 끝내 못 만났지만 그 복지국장과 이제 협의 끝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올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올리겠다.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하고 나왔었고 5명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산 부서에서 또 2명을 삭감을 했어요. 5명 올리기로 했는데 왜 또... 돈이 없다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또 2명을 삭감하고 3명이 올라가서 예산이 통과가 됐죠. 지금 3분은 시작이 지금 됐나요? 계획대로라면 벌써 시행이 돼야 되는데 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예산 때문에 3명으로 줄였으면 그거는 빨리빨리 시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부인 포항시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6월 26일 날 집회 신고를 내고 이러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6월 29일 날 당사자분들에게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중단한다는 연기한다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죠. 그게 맞든 틀리든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스탑됐다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아예 올스톱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스톱이 됐다가
경상북도 내에서 포항시 말고요. 네. 10명의 활동 지원 24시간을 이제 하겠다는 계획이 올해 초부터 있었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7월부터. 그게 10명이에요. 경북 전체 10명. 네. 근데 거기에서 포항시가 4명의 예산을 이제 당겨왔다. 그래서 총 7명을 시행하겠다. 근데 7월 9일 날 당사자들한테 문자가 갔어요. 신청을 받겠다. 그 문자의 내용에 접수 기한이 7월 10일이었어요. 하루요? 하루였어요. 예. 9일날 문자를 보내고 10일날 신청 마감을 하는 거예요. 활동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가 9일이었는데 네. 마감일은 10일이었다. 그렇죠. 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도 필요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넣어야 되는데 중증인 분들이 그렇게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간마저 주지 않았고 그냥 이제 7명의 예산을 빨리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드실 거라는 걸 저희도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의 어떤 정책이 맞다고 생각해서 네. 진행했던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일이 조금 까다롭고 좀 천천히 가고 좀 길더라도 이제는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7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은 시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어제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요구안을 보냈고, 네. 7월 15일 날 답변이 왔는데 7월 22일까지 시행을 하겠다. 네, 7명에 대한 이제 24시간 지원을. 네, 그렇게 답변은 왔지만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은 필요로 하신 분들에 대한 계획, 구체적인 계획들 어떤 식으로 늘려가겠다, 이러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무책임하고 그냥 의례적인 답변? 예, 그런 답변처럼 느껴져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어렵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 예산에 맞게 있어주는 게 아닌데, 그럼요. 그 수요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생각하면 쉬운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사실 진짜. 포항시가 한 해 예산이 2조가 넘어요. 네. 예, 2조가 넘고 또 부령 예산이, 그러니까 환원되는 예산이 또 몇백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못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의 목숨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것도 뭐 인원이 100명, 200명, 뭐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항시 자료로는 31명인데, 근데 그 31명도 신청하라고 하면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는 돼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주장인 거죠. 지금 이렇게 진행됐던 과정만 보더라도 이게 참 순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 이게 활동 지원 24시간만이 아니라 포항시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웠다거나 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뭐 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차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이동의 문제. 그 포항의 대중교통이 시내 버스밖에 없는데, 버스가 전부 다 저상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저상버스가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상황에 누가 그 저상버스를 타겠어요. 그런 이제 불편함.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통 차량인 그 동행콜이라고 있어요. 포항에 이제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가 탑승이 가능한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 동행콜이라는 차량의 법정 대수가 지금은 150명당 한 대예요. 너무나 부족한 그런 대수고, 근데 이게 또 법정 대수니까 포항시에서는 법정 대수만 맞추면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활동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왜 장애인들이, 그리고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시청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과정을 들으니까 네.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자리를 조금 옮겨서 새로운 이야기 손님과 함께
또 다른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얼른 가서 우리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갑니다. 가시죠. 여러분은 장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절망뿐인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네, 시시콜콜 택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한 분의 이야기 손님을 더 모시니까 뭔가 꽉 차고 분위기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묵직하니 꽉 찼어요. 그래요. 우리 새로운 이야기 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포항 420 공수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예. 송정현 활동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려 또 선뜻 이렇게 방송 출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활동가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훈훈하다 오늘. 두 분도 좀 같은 또 활동도 하고 계시고 평소에도 많은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네, 저희 가족보다 더 자주 본다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알고 지낸 거는 2년 정도 됐고요. 같이 이렇게 정식으로 한 지는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4개월 정도. 예. 오. 아니 이렇게 같이 하면서 지금 시청 앞에서도 이렇게 막 투쟁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좀?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고요.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고 같이 하고 있는 장애인 동료들, 비장애인 동료들 할 거 없이 힘든 거 똑같은 거 같아요. 근데 해야 되니까요. 다 같이 힘 모아서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현 활동가님도 밖에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시긴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24시간 활동 지원 네. 필요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네, 옆에 계시는 활동가님도 누구보다도 네.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신데 3년 동안 포항에서 지내신 그 기준이 들어가요. 거주 예, 기간. 예,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된 사람 거기에 또 포함되지 못하시고 음. 또 도에서 하는 4명의 그 활동 지원도 신청 기간이 하루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투쟁하느라 또 신청도 진단서 떼러가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사실은 힘든 상황 속이지만 이 이야기를 알려야겠다 싶으셔가지고 현장으로도 이렇게 나와주셨고 저희 방송까지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게 24시간 활동 지원이니까 우리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활동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중증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지금 케어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활동 지원사 선생님께서 퇴근하시고 난 이후 야간 시간에는 혼자서 거의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야간에 그 화재나 포항 같은 경우는 지진도 났었고요. 그럴 경우에는 대피를 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되고 정말 고립되어서 나갈 수도 또 여기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곤란한 상황들이 매일매일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상황에는 소변줄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대소변 처리를 혼자서 못 하신다든지 체위 변경을 하지 못하면 이제 되게 아프셔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그리고 식사 같은 것도 챙겨 드시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되게 위험 속에서 살고 계시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가장 취약할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밤 시간부터 새벽 시간대에 전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활동가님은 새벽에 혼자 계실 때는 어떻게 지내세요? 참 얘기를 하면 답답해져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신변 처리도 안 되니까 방송에서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기저귀는 아침까지 대소변에 본체로 잠을 못 자고 아침까지 뜬 눈으로 있는 게 일상이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겪어 보면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런 일상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텨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게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으시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뜻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 송정현 활동가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야 시간대에 말씀하셨다시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항상 늘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면은 우리 김선영 활동가님께서 몇 가지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 회원분 중에 근육장애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2017년 11월 달에 지진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가족분 중에 딱 한 분 계시는 여동생이 계셨는데 그 여동생분이 쫓아와서 막 본인을 얻고 나가려고 노력해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저희 센터에 연락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인연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움직이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근육이 말라가면서 이제 거동이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혼자 누울 수도 없고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활동 지원자 선생님이 퇴근한 이후부터 아침 7시까지 안 자고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쪼그려 앉은 채로. 선생님이 출근을 하시면 그때서야 이제 잠을 네, 그때서야 잠을 자게 되고 오후 3시, 4시 돼서 일어나서 한 끼를 드시고 선생님이 9시에 저녁 9시에 퇴근하시니까 그 이후로는 또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포항시에 그분하고 같이 가서 한번 움직이기 되게 힘든 분인데 사람이 죽어간다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 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얘기만 자꾸 돌아오니까 저희 활동가들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는 못 보니까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달까지 매일매일 그분의 집에 가서 야간을 이제 활동 지원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3월달에 코로나가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그분이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니까 그때 이제 중단이 됐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예산 집행도 포항시에서 연기를 시켜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당사자분들은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에서 일단 시작하기로 하셨던 인원이 7명이라고 일단 이야기는 나왔지만 사실 7명이 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지금 몇 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자료에는 최중증 장애인 분들이 31명이라고 나와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조건 자체가 내가 몸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느냐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중복 발달장애 분들이라든지 정신장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포함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수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체적인 조건 속에서 본다면 포항에는 31분이 계시고 그 중에 혼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정현 씨처럼 13분에서 15분 정도 변동이 있긴 해서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고 하기 때문에 15명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활동가님이 방금 한 31분 정도의 중증 장애인분이 있다고 하셨고 네. 한 13, 15명 정도가 이렇게 혼자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족분들이랑 좀 같이 지내면서 가족들이 케어를 조금 해줄 수 있으면 도움이 조금은 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거든요. 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라면서요. 아,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계신다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고도 이분을 좀 케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그 부담을 혼자, 가족들이 오롯이 이제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일상이 힘들었는데 코로나라든지 이런 재난이 갑자기 닥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적인 어떤 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왜냐면 주간보호센터 문 닫아버리죠. 복지관 문 닫아버리죠. 그리고 감염 위험이 있어서 활동 지원자 선생님들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있건 없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약간 느껴지는 게, 원래 뭐 복지관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게 되면, 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는 다들 어떻게 도대체 지내셨던 거예요, 계속? 코로나 시국에는 저도 또 찾아봤는데 그냥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고립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내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숨만 헐떡이고 버티는 거죠. 중증 환자가 산소 마스크 끼고 오늘 내일 하시는 것과 같은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우리 조금 더 보충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변했잖아요. 근데 네.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당장의 현실들이 또 어떻고,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중증장애 환자들이 생활이 얼마만큼 급격하게 바뀌었는지, 네. 그 이야기도 우리 활동가님께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좀 뭐랄까 배제되어 있는 네. 계층이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중증 장애인분들의 생활, 그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냐면 복지관, 병원, 집 이 정도거든요. 근데 병원도 못 가죠. 복지관도 문 닫아버리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집에서만 가만히 있어라. 집에서 나오지 마라. 이런 상황이고, 그 장애인 생활시설, 네, 거기에서는 코호트 격리가 경북에는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경북에서는 포항시에서는 이게 너무 잘한 정책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시니까 저희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집에 계시면서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먹는 거라든지 아까 그런 배변 이런 불편함들을 어찌됐건 누군가가 아침에 도움을 주러 오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것도 그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뭐 중증 장애인 분들이 이제 코로나 감염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격리? 예. 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격리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2주간 진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제 버티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자레인지 데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뭐 이런 거를 막 구호품으로 막 보내줘요. 혼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전문가들이 10월 달쯤에 2차 팬데믹이 온다고 합니다. 포항 지역은 지진도 겪었고요. 경북 지역 안에 포항이 있으니 또 코로나로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속출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다음 10월 달에 어떤 재난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한데 그 중에 이게 대책은 될 수 없지만 대안으로서 활동 지원 24시간이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절실하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